어, 어, 참하네. 오, 그래서 오늘 도원이 또 안 왔어? 학원? 아 왔어? 아, 내줄 수 있어? 어, 어, 지혜는 온라인으로 듣고. 오케이. 음, 음. 여기 밥 먹었어 오늘? 원래 안 먹는 게 루틴이야 이제? 나 이제 아예 안 먹으려고? 뭐라 썼어?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아 진짜? 어디 갔는데? 아 거기 맛없는 데인데? 거기 맛없어. 거기 맛없어 거기. 어 여기 막 거기 말고 저기 나가면 갓댄스시 있거든. 갓댄스시가 훨씬 맛있어. 음. 아 진짜 셰프님이랑 친해졌어. 쌤도 어제 점심에 거기 갔거든. 쌤이 친구 만나러. 근데 맛이 없던데. 갓댄스시가 훨씬 맛있어. 갓댄스시가. 근데 더 비싸 갓댄스시가. 맞아. 양이 정해져 있어. 너희 돈 쓸 수 있는? 용돈이 정해져 있어? 일주일에 10만 원? 아 진짜? 아, 한 번 가면은 더 달라고? 그냥 엄카는 안 주셔? 그렇게 쓸까 봐? 아, 쌤도 엄카 쓸 땐 진짜 막 썼는데. 옛날에 엄카 쓸 때는 그냥 커피 그냥 아무거나 다 사 마시고 사 마시다 맛없으면 다른 거 다시 사 마시고 했는데 막상 돈 벌어보니까 진짜 아깝더라고. 그래서 너 커피 어쩔 수 없이 사 마시긴 하는데 약간 그 너무 피곤해서 사 마시긴 하는데 이게 진짜 커피 스타 그냥 커피 사 마신 돈 진짜 아까워.
싸긴 싸지,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많이 커피? 그러게. 왜 마시지? 야, 뭔가 맛에 중독돼 있는 것 같아. 맛에 좀 중독돼 있어가지고 일단 마케팅에 좀 중독됐고 그다음에 맛에 좀 중독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음.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준영은 세이프하게 도착했네. 힘들겠다. 아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아니고 벌써 수업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약간 그 첫째 주는 진짜 시간이 안 갔거든. 둘째 주는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이. 그렇지? 쌤은 그래. 그러니까 첫째 주는 진짜 안 갔는데 둘째 주는 그 첫 기억이 둘째 주 시작에 아 월요일 진짜 이러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야. 목요일에 벌써 반이 갔어. 점심 먹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 이런 날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그러니까 힘들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되게 기분 좋고 좀 쉬는 날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기분 좋아. 그렇지 않아? 그다음에 쉬는 시간 그 쉬는 날인데 뒹굴뒹굴 하다가 점심도 안 먹고 폰 보다가 3시야. 진짜 개 짜증 나거든 그때부터. 아, 왜 벌써 3시지? 이러면서. 아무튼 뭐 그렇고 나머지 다 라인도 다 온 것 같고 동훈도 왔고 수빈이도 왔고 오케이 오케이 왔고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내용들도 잠깐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 summer. 네, 지혜가 온라인으로 들어요. 라지의 학생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summer 컨셉하고 summer 에너지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다 끝냈어. 몇몇 비어있는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봐봐. 풀어보고 쌤한테 답 알고 싶은 쌤한테 오면은 쌤이 답 알려줄 테니까 풀어보고 그랬을 때 쌤이 중요한 얘기만 좀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좀 이거는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말로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나왔던 게 뭐에 대한 컨셉이었냐면 intermolecular force에 대한 녀석이었어. 그렇지? 다 기억하지? intermolecular force는 solid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컨셉이 temperature에 관한 컨셉이었어. temperature의 definition이 뭐였지? 누구랑 관련이 있었어? kinetic energy. 그러니까 이거 항상 마인드에 이거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temperature는 kinetic energy구나라는 게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가스 로우 할 때 얘네를 증명할 거야. 왜 얘네가 그 kinetic 에너지가 temperature인지 증명할 거고 아무튼 우리의 생각에는 temperature는 kinetic 에너지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유닛에 대한 녀석을 만들었었는데 켈빈에 대한 유닛을 만들었어, 그렇지? 그러면은 셀시스 디그리에서 몇을 더해줘야지 켈빈이 나오지? 그치. 273도를 더해줘야지 우리가 켈빈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그런 우린 온도 체계를 absolute temperature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치. absolute temperature에서 zero 켈빈을 우리가 absolute zero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치. 오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 internal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internal 에너지는 뭐였지? 그렇죠.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모레큘이 가지고 있는 그 키네틱 에너지, 즉 템퍼처와 관련이 있는 녀석이었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인터모레큘러 포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대신에 얘는 반대라 그랬어. 가스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리퀴드, 솔리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좀 있긴 해. 왜 가스가 그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냐? 막 인터넷 찾아보면은 찬반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솔리드가 인터모lecular 포스가 크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최소 IB에서는 가스가 인터모lecular 포스가 크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IB에 맞춰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제 좀 더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attractive force이기 때문에 사실 potential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치면은 저기 뭐야 그 가스가 potential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IB에서는 최소한
가스의 인터모lecular 포스가 가장 큰 인터모lecular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다음 넘어갔던 개념이 뭐냐면 phase change였어. phase change였을 때 각각 용어들 뭐 melting, freezing, vaporization, condensation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melting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그래프가 있었다, 그렇지? 얘네는 좀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각 구역마다 어떤 게 작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렇지? 각 구역마다. 그랬을 때 temperature가 increase 하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temperature가 constant한 구역이 있고, 그럼 각 구역마다 어떤 것들로 작용이 돼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첫 번째가 키네틱 에너지와 관련된 녀석은 이 increasing 하는 구간이었다. 그렇지? 왜? 템퍼리처가 증가해야지만 키네틱 에너지가 변하니까.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테이트 체인지가 있어야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각 구역의 저기에서 작용하더라라는 걸 잘 알고 있어줘야 돼. 다음 넘어가서 우리는 두 가지 서멀 에너지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두 가지 이퀘이션을 배웠었는데 첫 번째 이퀘이션이 뭐였죠? 그렇죠. Q equals MC 델타 T. 이 C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Specific Heat Capacity. 그치? Specific Heat Capacity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Q equals to M L에 대한 이야기다. 그치? 얘네는 이름 뭐지? Specific Latent Heat. 알겠죠? Specific Latent Heat.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로 각 구역이 누가 적용되는지 템퍼리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는 Q equals MC 델타 T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 반면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이스 체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 되게 유기적으로 좀 잘 알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 녀석이었어. 그랬을 때 너희들 문제를 쭉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타임이 나왔을 때 조금 문제가 좀 자주 나왔고 이 타임이 나왔을 때는 누가 항상 나왔냐면 파워에 대한 컨셉이 나왔어. 파워 P에 대한 컨셉이 나왔고 파워 P equals 우리가 thermal energy divided by time T였어. 그렇지? 요걸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했다. 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 그치? 여기에서 뭐 질문 있는 사람 딱히 없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우리가 여기 이제 thermal energy transfer라고 해서 어떻게 열 에너지들이 전달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어가 무슨 의미를 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쌤이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냄비를 올렸다라고 치자, 불에. 그지? 그러면 불이 이제 여기에서 thermal energy라는 걸 제공을 해주겠다, 그렇지? 자, 근데 물론 요즘 냄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너희 야근 냄비 혹시 써본 적 있어? 그 노르스름한 그 야근 냄비 써본 적 없지? 있어. 거기에 이제 사실 거기에 라면 끓이면 제일 맛있거든. 왠지 알아? 나도 몰라. 근데 거기 끓이면 진짜 맛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 옛날 기술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쭉 불을 끓이다가 하잖아. 여기를 잡으면 뜨거워. 그렇지. 여기 잡 뜨겁다. 물론 요즘 냄비는 안 그렇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여기에 열을 가했는데 왜 여기가 뜨겁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뜨거운 이유가 뭘까? 열이 이동했기 때문인 거지. 그렇지. 열이 이동을 했는데 뭐를 타고 이동했다? 이런 철판이라든지 플라스틱을 타고 이동한 거지. 즉, 솔리드를 타고 우리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컨덕션이라 그런 거야. 알겠지? 솔리드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 우리가 그걸 컨덕션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선생님은 분명히 이쪽 밑에 쪽을 가열해 줬는데 왜 쌤이 여기서 손가락 담가보면 어떡해? 위쪽 아래쪽도 위쪽 뜨겁다 그렇지? 그러면 아래쪽만 뜨거워야 되는데 왜 위쪽이 뜨겁냐?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이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convection이라고 불러줘. 그다음에 radiation 같은 경우에 이 녀석들이랑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어. radiation은 이런 고체뿐만 아니고 고체에서도 나오고 액체에서도 나오고 기체에서도 나오고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게 이게 레디에이션이야. 즉 레디에이션은 훨씬 더
펀더멘탈한 녀석이고 얘네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녀석이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요 열이 전달되는 과정, thermal energy transfer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thermal energy라는 걸 배울 텐데 우리가 첫 번째가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게 컨덕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배울 거야. 컨덕션. 컨덕션을 배울 건데 얘네가 넘어와서 그러면 컨덕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열이라는 거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쌤이 되게 그 손이 너희들 그런 거 있는 사람 있나? 수족냉증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있나? 있어? 없어? 쌤 수족냉증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거든. 그래서 되게 손이 차가웠어. 그리고 쌤은 그러니까 옛날에 또 되게 추운 데서 그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쌤 근데 이게 쌤도 군대 갔다 와서 고쳐졌어. 왜냐면 워낙 추운 데 있었기 때문에 쌤이 막 수족냉증 이런 거 있었거든. 막 그러니까 추위를 되게 싫어했어. 추운 거를.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딱 군대에서 이제 있고 휴가를 나왔어. 그래서 겨울에 강원도에 한 번 있다가 겨울에 오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쌤 막 반팔 입고 다녔거든 겨울에. 쌤 다른 사람들 이상한 듯이 나 쌤을 보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런 체질이 고쳐지더라고 결국에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추운 그런 데 있었어. 그래서 영하 막 30도 이런 데서 근무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 쌤이 뭐였냐면 그거였어. 이 장갑차 조종수였거든. 그래서 장갑차는 탱크야 탱크. 탱크 조종수인데 너들 뭐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탱크 조종수는 이렇게 여기를 내밀고 운전을 해. 머리를 내밀고 머리를 내밀고. 그래서 겨울에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콧물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거든. 근데 너무 추우니까 얼굴이 마비되니까 몰라. 모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운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추워. 아무튼 너무 추운데 무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게 뭐야? 이제 핫팩이 가장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핫팩을 대. 그러면 열이라는 건 떠머리라는 건 결국에 higher temperature to lower temperature로 항상 이동을 해. 항상. 이거는 무조건 열역학 법칙이야. higher temperature to lower temperature로 무조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thermal energy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로 항상 이동을 하더라. 그런데 언제까지 이동할까? 얘가. 그렇지. 얘네 쌤 손의 온도하고 저 핫팩의 온도하고 같아질 때까지 얘가 열이 전달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쌤의 손의 온도와 핫팩의 온도가 같아지는 이 시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불러줘. 저희 나중에 그 너희 문제 풀다가 thermal equilibrium 문제 나왔을 텐데 그 쌤이 미리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쌤이 조금 이따가 가르쳐 줄게 나중에 어떻게 푸는지. 그렇지. thermal equilibrium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줘야 되고. 자, 두 번째. 얘네가 conduction이라고 하면 너희들 아직은 안 배웠겠지만 아니면은 뭐 GCSE나 MIP 하나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conductor라고 하는 단어 배웠어? conductor? 맞아. conductor. conductor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 insulator. 그렇지. 그러면 컨덕터와 인슐레이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컨덕터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열을 잘 전도한다. 오케이. 일렉트리시 전기를 잘 전달한다. 그렇지. 그리고 인슐레이터는 전기를 잘 전달 못하는 녀석이야. 그렇지. 근데 얘네가 열도 마찬가지야. 컨덕터와 인슐레이터의 차이점이 열을 잘 전달하고 열을 잘 못 전달하고 차이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텀블러 컵을 인슐레이터라 부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열을 잘 차단시키니까 안에 있는 음료수에 열이 계속 잘 남아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근본적으로 컨덕터하고 인슐레이터는 전기를 잘 전기와 열을 잘 전달을 하냐, 전기와 열을 잘 전달시키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왜 그럴까? 무슨 요인 때문에 열이란 전기를 잘 전달하고 잘 전달하지 못할까?
근본적으로. 컨덕터와 인슐레이터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컨덕터에는 일렉트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 일렉트론. 그런데 그냥 일렉트론즈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free electron이 많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free electron 들어봤어? 어. free electron 화학에도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free electron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일렉트론들을 말해, 그렇지? 그럼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일렉트론은 뭘까? 그렇지. localized electron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뉴클러스 우리 그 원자 그 배운다, 그렇지? 뉴클러스 있고 여기 주변에 궤도를 도는 그런 거 있지? 이렇게 일렉트론이 궤도를 돌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요거 배웠어? 화학에 배웠어? 이거 누구 모델이지? 하이드로젠 모델? 보어 모델. 이건 하이드로젠, 이거 보어 모델이다, 그렇지? 어, 보어 모델이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뉴클리어 피직스 가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왜? 얘네가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궤도를 돌아야만 됩니다. 궤도를 돌아야만 되고 사실 이 궤도를 도는 것도 사실 잘못됐어. 그지? 어떻게 고쳐줘야 돼, 그러면? 확률? 확률 이전에. 어, 어? 클라우드. 그게 이제 퀀텀 메카니즘 확률이지, 그렇지? 근데 그것보다 원래 이렇게 돌면 안 돼, 원래 어떻게 돌아야 돼? 약간 이렇게 돌아야 돼. 그거 안 배웠어.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얘네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일렉트론들을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이라 그래, 그렇지? 그럼 어떻게 벗어났을까? 퍼지블 어트랙트에 당해? 그럼 이렇게 가? 그래. 다른 녀석? 이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일렉트론이 얘네를 칠 수도 있고 이런 콜리전을 통해서 얘네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에너지가 이쪽으로 해서 얘네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 일렉트론이 완전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그러지? 그렇지.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쭉 이어주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저런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은 녀석들을 우리가 컨덕터라 그래.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많으니까 우리 물론 아직 전기를 안 배웠지만 커런트라는 건 결국에 일렉트론이 흐르는 현상을 커런트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일렉트론이 많으니까 전기가 잘 흐르겠다,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렉트론들이 또 에너지를 가지고 옆으로 잘 전달해줘. 그렇기 때문에 열도 잘 전달되는 거야, 컨덕터가. 반대로 얘네는 프리 일렉트론이 적거나 없는 녀석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컨덕션이라는 현상이 뭐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컨덕션. 자, 요 그림이 있을 텐데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히트라는 거, 즉 터멀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이 되었어. 터멀 에너지. 그러면 저기에 있는 첫 번째로 받은 저 분자는 터멀 에너지를 받고 이 터멀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냐면 키네틱 에너지로 바꿉니다. 키네틱 에너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키네틱 에너지 공식이 뭐야? 근데 고체 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밸런스가 증가할 수 있을까? 바이브레이터도 속도가 안 증가하잖아. 어? 인터널 에너지? 얘보다 키네틱 에너지로 가긴 하는데 결국 어쨌든 인터널 에너지도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잖아.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어차피 안 바뀌니까 키네틱이 변화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키네틱 에너지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세 가지 종류가 원래 있어. 원래가 translational이라는 게 있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half mv 스퀘어. 두 번째가 뭐냐면 vibrational 있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또? 움직이거나 바이브레이트 하거나 또 무슨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 네? 네? 아이디어.
분자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슨 운동? 날라다녀? 또 무슨 운동을 할까? 분자는 어? 이거 뭐야? 스핀 돌지? 로테이셔널이 있습니다. 로테이셔널.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어쨌든 얘네가 고체 분자이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셔널을 못 합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더 크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겠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막 하니까 옆에 애들 치는 거야 계속 막 쳐. 그지? 그러니까 옆에 애들 치니까 얘네가 치겠지. 얘네가 이제 옆에 애들 막 치겠지. 치니까 어떻게 돼? 이 뒤에 애들도 이제 맞게 되겠지. 즉 얘네들도 그 키네틱 에너지를 전달을 받게 되는 거야. 키네틱 에너지를. 이제 그럼 옆에 애들도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그 옆에 맞은 애들도 그 옆에 애를 치겠지. 그렇지? 바이브레이션이 커지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컨덕션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은 A substance is heated. heated라는 뜻은 thermal 에너지를 받았다는 뜻이야. Atoms start to vibrate more vigorously. 더 크게 vibrate 한다. As they vibrate more, they bump into each other, and which transfers energy from atom to atom. 그래서 these collisions, 이게 중요한 거야. collision, transfer the internal energy until the thermal equilibrium. 온도가 전부 같아질 때까지 얘가 반복이 된다. 자, 요거를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조리 있게 잘 써야 돼, 너희들이. 자, 원래는 컨덕션이 이렇게까지만 배우고 원래는 끝이었어. 원래는 끝인데 이제는 우리가 공식을 배우는 과정이 하나 생겼어. 너희는 요 공식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요 공식을 배울 때 좀 쉽게 요 공식 전에 하나만 더 하자. 자, 전에 하나만 더 하면 쌤이 컨덕션이 솔리드에서 일어난다 그랬다, 그렇지? 그러면 리퀴드하고 가스에서는 안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래? 안 일어난다면 왜 안 일어날까? 자, 방금 배웠다시피 컨덕션은 컬리전을 통해서 옆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고체는 얘네 분자 배열이 어떻게 돼?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렇지? 근데 리퀴드하고 가스로 가면 갈수록 분자 배열이 조금 더 멀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 분자 배열이 이런 식으로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을 거야. 물론 얘네가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전달은 됩니다. 전달은 되기 때문에 우린 리퀴드도 컨덕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대신에 약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아무리 얘네가 바이브레이션 해봤자 옆에 분자에서 전달되지 못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컨덕션은 거의 무시 가능하다. 음. 그래서 가스하고 리퀴드가 특히 가스가 컨덕션이 약한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벽. 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너희들 그냥 집 벽이라고 생각해 봐. 집 벽이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야. 여름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30도씨고 우리 집안의 온도가 20도씨라고 치자. 그러면 이 벽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겠다시 그러고 얘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thermal energy transfer 이게 한데 얼마나 빠르게 열이 전달이 되느냐. 이게 여기에서는 좀 집중이야. 얼마나 빠르게. 즉 rate of thermal energy transfer가 얘네 좀 집중하고 싶은 영역이야. rate of thermal energy transfer. 얼마나 빠르게 열이 전달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열이 빠르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팩터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쌤이 예를 들어서 안쪽이 바깥쪽이 30도가 안쪽이 20도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바깥쪽이 70도면 어떻게 돼? 그럼 더 빨리 전달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얘네 change of temperature인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전달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팩터에 대해서 이 델타 T를 들 수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 얘네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닿는 면적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양이 들어오잖아. 그렇지?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우리는 rate of thermal energy가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 또 뭐가 있냐면 벽의 두께가 있어. 벽의 두께. 벽의 두께는 너희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얇으면 얇을수록 빨리 들어와, 열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반대야. 벽은 얇으면 얇을수록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thickness는 1 over x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끝인가? 그렇지. 맞아. 벽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벽이 있을까? 없을 것 같지. 드라이어도 그런데 군대 가면 많아. 그래서 그 방금 말했던 material이 바로 K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야. K. K가 뭐냐? 우리가 thermal conductivity 이렇게 불러줘. thermal conductivity. 그래서 우리가 열 전도율 이렇게 불러줍니다. 열 전도율. 그러면 요 네 가지 퀀티티를 합쳐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아래에 있는 rate of change, rate of thermal energy transfer equals to Ka delta T over delta X 요겁니다. 예, 음, 맞아. 음, 읽어봤어, 책에서?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letter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줘야 되네. 자, 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게 방금까지가 conduction의 과정이었어. conduction. 그다음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convection이 있습니다. convection. convection은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 알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이야기를 잘 알아주면 돼. 그래서 핵심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잘 알아줘. 자, 쌤이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쪽을 열을 준다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럼 thermal 에너지를 주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쌤이 얘네가 아래쪽에 열을 주니까 아래쪽 부분을 쌤이 warm part라고 할게요. warm part, 따뜻한 부분. 이 warm part에 쌤이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3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개. 자, 그래서 얘네가 뭐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움직여. 움직이는데 쌤이 이제 여기에서 thermal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저 파티클들은 어떻게 될까? rise 한다고? 아니, 그게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더 빨리 움직이겠지. 왜? thermal 에너지가 kinetic 에너지로 바뀌면서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쌤이 이제는 제가 상자를 벗어났어. 쌤은 저 쟤네들을 보려면 더 큰 상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우리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를 잘 쓰면은 첫 번째 thermal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분자에 있는 kinetic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kinetic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즉 얘의 velocity하고 collision이 더 증가를 해. 그 결과값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볼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결과값입니다. 자, 볼륨이 커지게 되면 우리 플루이드에서는 뭐가 작용이 되냐면 우리 density라는 거 배웠다 치 density가 mass over volume이야. 근데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곧 density는 감소해야겠죠. 그지? 즉 우리는 결과값으로 density가 감소한다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저기에 있는 density가 감소한 거는 따뜻한 부분이야. one part 그지? 따뜻한 부분의 녀석이 감소된다. 자, 플루이드에서 density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말했던 rise. 아, 올라간다. 우리 그래서 그 헬륨 풍선 같은 것들 우리가 불 불어가지고 그냥 냅두면 얘네가 올 뜨잖아, 그렇지? 왜냐면 얘네의 밀도가 낮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뜬다라는 거야. 그래서 it rises, 뜬다. 그래서 얘네가 위로 뜨게 됩니다. 따뜻한 부분이. 자, 따뜻한 부분이 위로 뜨면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이 생긴다, 그렇지? 빈 공간을 누가 채워? 차가운 녀석들이 이 녀석들을 메꿉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런 순환 과정들이 반복이 되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convection current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convection current. 자, 그래서 쌤이 방금 한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convection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conduction은 solid에서 convection은 fluid에서 fluid란 뭘 말할까? liquid하고 gas를 말해. 알겠지? 자, 뭐 되게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 요 문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예, equipment 안에 liquid는 없어. 따로 없고. 음. 자, 참고로 radiation은 모두 다 일어나. radiation 참고로 뭐 solid, liquid, gases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구하고 마르스하고 뭐가 다른가입니다. 알았어? 오케이, 잠깐만. 자, 그냥 바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구하고 마르스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죠. 마르스요. 누구한테요? 음, 그렇지. 그래서 얘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트모스피어의 유부의 차이야, 사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다. 그래서 아트모스피어가 원래 지구에는 이렇게 있다, 그렇죠? 지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퀴먼트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열이 나왔어, 그렇지? 열이 나오면 우리 고체 안쪽으로는 어차피 얘네 고체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겠지, 열이 전달이 돼서.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정이야? 덕션의 과정이겠지. 안쪽으로 들어간 고체. 근데 얘네가 열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쳐보자.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얘네가 어떻게 돼? 열이 전달이 되겠지, 바깥쪽으로. 무슨 과정에 의해서? 컨벡션의 과정에 의해서. 하지만 마르스로 가게 되면은 마르스로 가면 얘네는 안쪽으로는 열이 잘 전달이 될까? 왜? 마르스도 이제 땅이 있으니까 고체니까. 근데 바깥쪽으로 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아트모스피어가 없기 때문에 순환 과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스로 가면은 컨벡션이 1번이 삭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B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르스로 곧 갈 수 있겠죠. 우리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우스워? 일론 머스크가 우스워? 왜 웃어? 쌤 참고로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나? 쌤 약간 그런 생각을 해. 왜냐면 테슬라의 오너지, 그치? 오너기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오너고, 페이팔도 옛날에 만들었었지,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그거 말고도 또 하나 회사를 더 해.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일주일을 들어보면 진짜 그 쌤이 듣기로는 저기 뭐야 스페이스X가 저기 LA 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테슬라하고 트위터가 저기 동부 쪽에 뉴욕 쪽에 있다고 들었어.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걸 비행기 타고 이동하면서 맨날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쌤은 기본적으로 그런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쌤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약간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당연히 화성으로 간다?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쌤은 되게 대단하다 생각해. 그 상상력도 대단하고 추진력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되게 쌤은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되게 존경해. 그래서 쌤은 그런 자기 사업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존경하거든. 왜냐면 쌤은 모든 일 중에 창업해서 자기 사업 일으키는 게 제일 어렵다 생각해. 쌤 생각은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런 것들 말하면은 우리가 되게 부자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빌리니어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다 떠올리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잖아.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뭐 되게 IT 테크 기업들 다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 프라이빗 제트의 그 고객 80% 이상은 그냥 거의 제조하시는 분들. 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IT 테크 기업들의 부자는 진짜 그 리딩 컴퍼니들 있지. 완전 탑 리딩 컴퍼니. 그런 것 말고는 그 하위는 되게 부족한데 대신에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쌤은 되게 그거거든. 제조업하시는 분들 제일 부러워. 제조업 사장님들. 쌤 제일 부러워해. 아무튼 왜냐면 쌤 이제 그 가르치는 친구 중에 제조업을 그 할아버지부터 제조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털어내질 못하시는 분이 있어. 현금. 그래서 쌤한테도 이제 수업비 주실 때 한 번에 2천만 원씩 주시는데 현금으로 주셔. 5만 원이 현금 요 정도 되거든. 현금 다발이. 그거를 맨 주셔. 그래가지고 쌤 말고도 그 다른 쌤이 한 두 명 더 있어. 그러면은 그 정해질 만한 날마다 6천만 원씩 현금으로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런 현금 부자들이 있어. 그래서 대단하더라고. 부럽더라. 그런 거 보면. 무튼 자 그렇고 여기에 그 지금 이 페이지에는 없는데 쌤이 좋아하는 문제가 문제 있어서 요 문제 좀 갖고 요 문제는 외부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한번 정답을 골라보자. 어? 아, 그니까 여기 없어. 거기 없고 쌤이 그냥 그 한 거야. 그 외부 문제로 불러온 거야. 예, 쌤, 예, D인가요? 띄어. 좀 이따 가르쳐 네? 줄게. 네. 자, 30초만 더 고민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봅시다. 자, A인 것 같다. B인 것 같다. C인 것 같다. 어, D인 것 같다. 너 있나요? 없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지금 그 위에서 P를 주고 있냐, 아래에서 P를 주고 있냐는 위에서 열을 주느냐, 아래에서 열을 주느냐에 대한 차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방금 뭐 배웠냐면 컨벡션 배우면서 우리가 열 전달 과정이 얘네가 따뜻해지면 얘네가 expand 되고 expand 돼가지고 볼륨이 커져서 rise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열이 이렇게 rise 되는 거야, 얘네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 올라와 있어. 그지? 이미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이 갇혀 있단 말이지. 물론 여기에서도 열 전달 과정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B보다는 느리다는 것이. B는 왜냐면 그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아래 내려오면서 잘 섞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했다가 한번 끊었다가 우리 레디에이션 배워보도록 합시다. 휴식.
모든 쓰레기 그냥 어디에 쌌어요? 아 진짜 학교에서? 어. 음.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횡단보도는 없고.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거기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녀? 아 오토바이 안 타? 어. 이런 거 정말 안돼 있어가지고. 지상철. 아 지상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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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인도네시아가 되게 그 IB 시장으로 치면 되게 큰 시장인 거 알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커. IB. 너희들 하는 IB. 어. 그냥 학생 수가 많아. 그렇지. 그게 시장이 큰 거지.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일본이 되게 작아, 알지? 일본 진짜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구역도. 그니까 그다음 한국이랑 사실 일본이랑 비슷비슷해. 그 학생 수가. 근데 인도네시아 되게 크고. 아 진짜? 체드윅, NLCS 되게 많아. 그러면 하노이는 거기 어디에 있어? 대학교는 어. 대학교는 갈수 있어요. 세 개? 하노이에서. 쌤 하노이는 안 가봤어. 쌤은 다낭밖에 안 가봤거든, 베트남. 아, 볼 거 없어? 아, 거기 안 갔어? 다 비슷한가, 동남아 쪽에? 아, 진짜? 그래서 먹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후배? 너무 공기가 맑아요. 아, 공기가 맑아? 좋네. 이산화탄소 마시고 그치. 쌤은 일본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 일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진짜. 근데 나 쌤 그런 삶이 좋아. 시간이 느리게 가는 삶. 그치? 그리고 너무 아직도 현금 쓰시는 뭐 한국 그래? 근데 요즘 뭐 가니까 다 카드 받아주던데. 근데 어, 현금이 훨씬 나. 한국에 훨씬 더 많아. 네가 시골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도시에서는 카드 잘 받아주던데. 아니야? 이제 그 에이프를 들어가서 그 베이스볼 있잖아. 베이스볼 이번에 어디 가지? 하나이가 거기에 가긴 하는데 핸드는 모르겠어요. 시간 쌤은 맨날 일본어를 배우거든. 근데 히라가나 배우고 가타카나 배우다가 끝나. 아 진짜? 일본어 잘해? 일본어 잘해? 선생님이 말했던 중학교 1학년 수준. 아 중학교 뭐 잘하네. 중학생들 다 말 잘하잖아. 아 진짜로? 쌤 그래서 일본어 맨날 대학교에서도 일본어 배웠었거든. 일본어 그게 있어갖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히라가나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잘 안 가죠. 항상. 솔직히 아 카타카나까지 배웠어. 카타까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살고 싶어 현지. 일본에서 애들 좀 가르칠까? 일본에서. 그렇지. 일본 영어로 가르치면. 자, 아무튼 자 돌아와서 우리가 그 쌤이 그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텐데 그 아까 말했던 더멀 이퀄리브리엄 문제 있지. 그거만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부터 넘어가 보자. 자, 더멀 이퀄리브리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너희들 숙제 풀다가 요 문제 봤을 거야. 요 문제 봤어? 왜?
잘 풀어? 정답 나왔어? 인서?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 정답 나온 사람 혹시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맞네. 잘하네. 잘하네. 36이 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 특정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이 더멀 이퀄리브리엄 문제를 푸는 야, 컴다운, 컴다운 하고 이거 이런 것들 푸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두 개가 나오는 게 평균이야. 일반적인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서 세 개가 나온 문제 유형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일단 한 개씩 한 개씩 해보자. 요거 두 개를 먼저 해볼게. 요거 두 개를 먼저 하면 딱 섞으면 그냥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 뭐냐면 마스도 같고 같은 녀석이잖아. 섞으면 사실 반이 되는 게 끝이긴 한데 그 온도에 반이 되는 게 사실 끝이야. 끝이긴 한데 근데 좀 더 그 뭐랄까 그치 조금 더 이제 그런 방법에서 접근하면 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냐면 항상 이 thermal 에너지에 관련돼서 접근을 해야 돼. Q equals to mc delta t로 접근해야 돼 항상 문제가 나오면.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샘플 1과 샘플 2가 섞일 때 샘플 1에서 예를 들어서 터멀 에너지를 샘플 2로 준다고 가정하면 샘플 2의 입장에선 그만큼의 그러니까 샘플 1에서는 그만큼을 준 거지만 샘플 1에서 그만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았다, 주고 받았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면 파이널 템퍼처 그두 개가 섞여서 파이널 템퍼처가 T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T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t는 대충 60에서 34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60보다는 작고 30보다 큰 어떤 숫자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샘플 1의 입장에서 보면 Q equals to mass가 2m, 그다음에 C 델타 T면 어쨌든 이걸 뭐라 생각해 주냐? 그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섞이면 좀 어려운데 뭐 생각해 주면 좋으냐?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끔 만든다고 생각해 봐.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끔. 그러면 60 마이너스 t가 돼야 돼. t 마이너스 60이 돼야 돼. 60 마이너스 t가 돼야 돼. 그래 왜냐하면 t는 60보다 작을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네가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똑같이 보자. Q equals to 2mc 델타 t인데 이때 t는 t 마이너스 30이 돼야겠다. 그렇지? 그지? 왜냐하면 t가 30보다 클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려면.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으면 2mc, 2mc 없어지면 60 minus t equals to t minus 30가 되므로 2t equals to 90, t equals to 45가 나오게 돼. 그지? 그럼 45가 나온 이 t는 얘네 mass는 지금 2m과 2m이 더해졌으니까 4m짜리야. 4m짜리고 45 degree가 있어.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m짜리의 0도를 우리가 섞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두 개를 섞으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Q equals to 4m 입장에서 보자. 4mc 델타 t인데 이때 델타 t는 45 마이너스 t가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 밑에 거 입장에서 보면은 Q equals to mc 델타 t인데 얘네는 t 마이너스 0가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뭐다? 얘네 두 개를 equal로 놓아주면 주고받은 양이 같으니까 so we have MC 없어지고 얘네는 180 minus 4t equals to t가 되므로 180 equals to 5t가 되고 그래서 t는 뭐다? 36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적어 놓고 각 문제마다 문제 나오면 똑같은 프린시플로 잘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아이고 우리 이제 레디에이션 관련된 내용 한번 해보자. 쌤이 레디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레디에이션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자, 레디에이션이 되게 그 모든 템퍼리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레디에이션이라는 걸 내게 되어 있어.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 물질이라는 거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펀더멘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일렉트론도 여기에 돌아다닐 거고 아니면은
이런 아이온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이온하고 일렉트론이 합쳐진 아톰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렇지? 막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얘네가 막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텐데 쌤이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 한 개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글로 적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고 그냥 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일렉트론이 저렇게 움직이면 뭐가 변하냐면 electric field라는 게 변해. 일렉트론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electric field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게 돼. 되지? 그러면 electric field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magnetic field가 같이 나와줘야 돼. 되지? 그래서 magnetic field라는 게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electric과 magnetic field가 동시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electromagnetic 이렇게 불러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electromagnetic radiation 또는 그냥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해도 괜찮지만 어쨌든 얘가 radiation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radiation이라는 단어를 써줄게. 자, 이게 왜 굳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지 이거는 너희가 나중에 가면 필드를 할 때 학교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시겠지만 아무튼 쌤이랑 한다면 배우게 될 거야. 왜 같이 나와야 되냐? 얘가 왜 같이 이거는 아직 멀었나? 이해하려면 자, 무튼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radiation인 게 나와야 돼. 저게 뭐냐면 electromagnetic radiation, electromagnetic wave라는 게 곧 빛입니다. 빛. 알겠지? 라이트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사실 빛이라는 건 얘네는 패밀리가 있어. 패밀리가. 알겠지? 그래서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스펙트럼이라 그러는데 가장 우리한테 인간한테 중요한 visible light가 중심에 있어. visible light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치? 빨주노초 파란보. 자, 이렇게 그려볼게. 자, 빨간색보다 밑에 있는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인프라레드라 그래. 인프라레드가 우리 적외선이다, 그렇지? 적외선. 인프라가 그리스 언어로 밑이란 뜻이야. 빨간색 밑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프라레드야. 그렇지? 그래서 인프라레드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레이디오 웨이브가 있어. 우리 그 통신에 쓰는 그런 레이디오 파장. 자, 그다음에 보라색보다 위쪽에 있는 건 뭘까? 울트라바이올렛. 울트라바이올렛보다 위쪽에 있는 건 엑스레이. 그보다 위쪽에 있는 건 가마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전체가 한 개의 패밀리야. 한 개의 패밀리.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지냐면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가마레이하고 엑스레이는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야, 우리한테. 너희 웨이브 가면 배우는 거야. 지금 당장 해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웨이브 가면 배우는 거니까. 가마라이고 엑스레이가 되게 위험해. 그래서 엑스레이도 너희 뭐뼈 같은 거 부러지면 사진 찍잖아, 그렇지? 근데 요것도 일량 권장량이 있어. 그 이상 찍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얘네도. 아래로 갈수록 되게 안정성이 높은 웨이브들이야. 아시겠죠? 무튼 그러면 얘네가 에너지에 따라서 그 나오는 파장이 달라집니다. 파장이. 에너지가 낮으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에너지가 높으면 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에너지란 결국 누구 때문에 바뀌느냐 하면은 템프리처 때문에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템프리처가 당연히 높으면 높은 에너지가 나올 거고 낮으면 낮은 에너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쌤이 마이너스 50까지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에서 한 800도까지 이게 우리가 웬만하면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온도의 레인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 파장이 나올까? 누가 나오게? 인프라레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해둬야 돼. 얘네는 그러니까 온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인프라레드가 주변에서 나온다. 그러면 너희들 요런 사진들 많이 봤을 거야. 뒤에 사진이 있는데 요런 거 많이 봤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진에서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인프라레드 카메라로 찍으면 저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프라레드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가 저 온도야. 그러면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약 1000도씨쯤 되면은 누가 나오게? visible light 중에서 그 맨 밑인 빨간색 빛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쟤네는 빨간색 빛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너희들 사진에 있겠지만 1000도씨가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겠죠. 어디? 제철소에. 그치? 그래서 얘네가 1000도씨가 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빛이 나는 거야. 철이. 이게 레이디에이션이야, 다. 레이디에이션을 뿜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빨간색보다 더 높아지면 약 5000도씨쯤 되면은 뭐가 나오게? 파란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파란색. 그래서 쌤이 이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주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1000도씨쯤 빨간색, 5000도씨쯤 파란색. 이런 내용 정도는 기억해주면 되게 도움 되거든. 잘 기억을 해주면 와. 자, 여기서 또 기억해주면 좋은 거. 우리 빨간색 웨이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웨이브야. 일반적으로. 그리고 파란색 웨이브는 어떻게 돼 있냐? 파란색이나 보라색 웨이브는 약간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런 웨이브야. 그래서 이거 웨이브의 모양을 좀 기억해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레이디에이션의 이야기야. 알겠지? 잘 기억, 대충 이해가 가? 뭔 내용인지? 오케이, 좋아. 자,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해.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의 파장이 달라지네. 그럼 이제 과학자들 무슨 생각하겠어? 오, 되게 재밌네. 그러면 온도가 잘 높아지는 물질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 온도가 잘 높아지는 물질.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온도가 잘 높아지는 물질은 검정색 물질이다. 이런 결론에 떠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검정색 옷 입지 말라 그러지? 왜? 열을 흡수 잘 하니까. 그래서 흰색 옷 많이 입어야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검정색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블랙바디야. 그래서 우리가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블랙바디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는 게 이 물질에 이렇게 닿으면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첫 번째,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튕겨낸다. 세 번째, 흡수한다. 블랙바디는 뭐를 잘하는 애게? 업소션을 잘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블랙바디는 리플렉션과 트랜스미션을 하지 않고 업소션을 잘하는 애를 블랙바디라 그래. 자, 그러면 아무튼 검은색 물질에서 이 검은색 물질을 온도를 계속 높여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검은색 물질에서 우리 일상적인 온도에서 그 검은색 물질에서도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있을 거야. 인프라레드가. 지금 네 옷이 그래. 인프라레드를 막 내고 있어. 근데 얘네를 계속 온도를 높여줘. 온도를 높여서 1000도씨쯤 되면 빨갛게 달아오르겠지. 그러다가 점점 색깔이 변해서 5000도씨쯤 되면 파랗게 이제 변합니다. 응. 그냥 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나타내주는 그 그림이 쌤이 좀 보여줄 건데,
얘네를 보면 블랙바디인데 얘네가 검은색 물질이야. 그래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 색깔 변화가 있는지를 좀 나타내 주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온도가 2000도씨쯤 되면은 이제 약간 노랗게 변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볼 건데 점점 노랗게 갔다가 약간 빨주노 초록색인데 초록색은 인간 눈에 잘 파장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스킵되고 살짝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하고 5000도씨쯤 되면은 약간 파랗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블랙바디니까 검은색부터 시작이야. 검은색부터 시작이었다가 1000도씨쯤 되면 빨갛게 변하고. 그렇지. 빨갛게 변했다가 쭉 온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파란색 쪽으로 많이 가더라. 이렇게 해주는 게 블랙바디입니다. 아시겠죠? 음, 되지? 이게 블랙바디야. 자, 그러면 쌤이 방금 봤었던 그 그림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블랙바디에서 되게 중요한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오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어떤 다이어그램이냐? 자, 이 블랙바디에서 내는 인텐시티와 그 다음에 Y축에는 웨이브랭스가 있습니다. 이제 웨이브랭스란 말 그대로 웨이브의 길이를 말합니다. 웨이브의 길이. 웨이브가 얼마나 긴지. 자, 빨간색은 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다, 그렇지? 파란색은 이렇게 되어 있어. 누가 웨이브랭스가 길게? 첫 번째가 웨이브랭스가 긴 거야. 알겠지? 요만큼이 길다라는 뜻이야. 요것보다 요만큼 비교했을 때. 음. 그래서 요게 웨이브랭스가 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웨이브랭스란 우리가 람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람다. 왜? 마지막 물리시죠? 아, 웨이브. 그치. 웨이브 너희들 많이 웨이브 다들 배웠지? 한 번씩들 배워봤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 자, 쌤이 아까 1000도씨쯤 되면 빨간색, 5000도씨쯤 되면 파란색 빛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렇지?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랬을 때 얘네가 빨간색 빛이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웨이브가 그려져. 이게 쌤이 약 1000도씨쯤이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자, 그다음 파란색 빛이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파란색 빛은 약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약 5000도씨쯤.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나타내졌을 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봐봐.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의 웨이브랭스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쌤이 방금 빨간색 빛의 웨이브랭스가 더 크다라고 그랬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웨이브랭스가 X축이니까 지금 빨간색의 X축이 더 많이 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빨간색의 웨이브랭스가 더 큰 거야, 지금. 두 번째, 인텐시티. 인텐시티는 뭐를 얘기하냐면 빛의 밝기를 얘기합니다. 빛의 밝기. 그래서 파란색, 즉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밝게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밝게 빛이 난다. 자, 그러면 방금 쌤이 했던 해석을 글로 적어 볼게. 자, 방금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하면 템퍼처가 높아지는 경우야, 그렇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거니까 템퍼처가 높아지면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웨이브랭스라는 것이 짧아져 길어져.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면 짧아지죠, 그렇죠? 짧아집니다. 다음 두 번째, 인텐시티는 어떻게 되죠? 강해지죠, 커지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으로 표현한 녀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웨이브랭스가 짧아진다는 소리를 윙슬로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텐시티가 커진다는 소리를 스테판 볼츠만 슬로우라고 합니다. 볼츠만 슬로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아닌가? 어, 왜 많이 하는 것 같지? 쌤 생각에. 아닌 거 맞아?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 윙슬로우와 스테판 볼츠만 로우를 배워야겠다. 쇼. 자, 넘어가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윙슬로우의 공식입니다. 자, 윙슬로우가 쌤이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해봐. 템퍼처가 높아질수록 웨이브랭스는 감소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즉, 웨이브랭스와 템퍼처는 inversely proportion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 이 템퍼처 t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wavelength times temperature t는 2.9 times 10 to the negative 3 이렇게 포뮬라 북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일정 컨스탄트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자, 참고로 여기서 많이 실수들 해주는 거 temperature T를 무조건 뭘로 써줘야 된다? absolute temperature로 써줘야 돼. 그 켈빈 단위로. 맞아. 왜냐면 wavelength가 length니까 미터고 temperature가 켈빈이니까 켈빈. 미터 켈빈.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쌤이 5000도씨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wavelength of max 곱하기 아까 우리가 5000도씨라고 했잖아. 그래서 쌤이 5000 켈빈을 곱해볼게. 이게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 얘네의 웨이브랭스는 뭐 한 10의 마이너스 6승에 0.6, 뭐 대략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계산상 템퍼처를 알면 웨이브랭스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웨이브랭스를 알면 템퍼처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활용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기 멀리 있는 별들의 템퍼처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 바로 저기 멀리 있는 별들이 내는 웨이브랭스를 알면 돼. 그러면 템퍼처를 알 수 있는 것이. 음.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스테판 볼츠만 로우가 있습니다. 스테판과 볼츠만의 관계는 뭘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아니야. 스테판 못 들어봤어? 스테판이 대학 교수, 볼츠만이 박사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스테판은 되게 좋은 교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어. 좋은 교육자라고. 왜냐면 선생님 주변에 박사가 많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박사가 교수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싫어할까? 할 게 많아서 이상한 얘기해서 그런 것보다 그 계약 관계상 박사들이 아무리 자기 연구하고 그걸 해도 전부 교수공으로 돌아가. 전부 어쨌든 자기가 한 걸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 교수공으로 돌아가거든. 메인 저자가 교수가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얘네를 이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스테판이 자기 이름만 넣지 않고 볼츠만 이름까지 넣어줬지. 원래는 자기 이름만 넣어도 돼. 원래 그 과학계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 우리가 아는 그런 것도. 근데 이 사람은 스테판 볼츠만 로그라고 해서 제자의 이름까지 넣어줬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아무튼 스테판 볼츠만 로우가 있는데 얘네 공식이 뭐냐면 P equals to Stepan Boltzmann constant 곱하기 area 곱하기 temperature to the power of four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블랙 바디가 있으면 이 블랙 바디가 내는 파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파워 P. 이 파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파워는 얘네의 area, 즉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얘네의 템퍼처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야. 더 크고 더 뜨거울수록 더 파워가 많다는 거겠지, 그치? 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스테판 볼츠만 컨스탄트는 5.67 times 10 to the negative 8 meter watt meter square k minus 4.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 area가 종종 우리가 뭐로 쓰이냐면 얘네가 우리 거의 대부분은 부의 형태를 많이 써주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spheres area를 항상 써주기 때문에 뭘 써주나? 4pi r squared를 항상 써준다는 거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뭔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죠? 자, 아무튼 그렇고 우리 그냥 계산 연습 문제를 좀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뒤로 돌아가면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어가면 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보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쌤이 그 공식은 여기에 적어둘게. 여기 어차피 나오는 공식이니까. 그럼 계산 연습을 한번 해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자, C번 빼고 A번하고 B번만 해봅시다. C번 빼고. 문제를 좀 바로 풀려. 예, 그거는 그 유닛이야. 안 보고 와가지고 계산가 세컨드 모션 컨스턴트 그죠? 시계 나. 진짜 몇 문제 줬다. 시계만 쓰면 웬만한 원쓰는 근데 2, 3 쓰면은 웬만한 거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뒤에 문제에서 페이스 페이스 백점 비교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지켜야 돼.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고서 웬만한 문제가 자, 얘네 보시면 첫 번째, 얘네 템프리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웨이브랭스가 주어져 있다, 그렇죠? 웨이브랭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무슨 공식인가? 첫 번째 공식 써주시면 얘네 temperature equals to 2.9 times 10 to the negative 3 divided by 얘네 wavelength 3.5 times 10 to the negative 6 해주시면 800 몇 나오지? 828 켈빈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셀시우스 디그리로 주어지라고 만약에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서 273을 빼줘서 555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얘네 surface area가 주어져 있고, 자, 이 단어에서 우리는 뭘 알아줘야 돼? energy radius per second. 이게 뭐야? 파워라는 거 알아줘야 돼, 그렇지? 이게 파워. 그래서 power P equals to Stefan Boltzmann constant area temperature force.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Stefan Boltzmann constant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area가 160 곱하기 temperature가 828. 켈빈으로 무조건 써줘야 돼. 무조건 켈빈 써줘야 돼. 4승 해주시면 4.3 곱하기 10의 6승 와트가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레디에이션이야. 물론 뒤에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다음 시간에 좀 복습해주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B 포인트 1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내일은 B 포인트 2, 그린하우스 이펙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 쌤, 오늘 그럼 숙제도 바로 올라오나요? 뭐라고요? 오늘 숙제 바로 올라오나요? 네, 바로 줄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 진짜 걔는 한명이 돼가지고 걔도 나고